온 더 플라이 리사이징 방식으로 이미지 리사이징 처리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 즉시 서버에서 리사이징하여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즈를 요청하고 이미지의 퀄리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즉각적으로 요청한 사이즈대로 리사이징해서 반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품 대표 이미지가 있는데요. 모두 제각각 요청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징 방법입니다. 저는 AWS 기능 중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람다 엣지를 사용해서 리사이징을 구현할 겁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AWS 블로그, 기술 블로그, 그리고 당근 테크 블로그, 기술 블로그를 참고해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아마존 블로그고요. 2018년도 문서라서 지금 문법적으로나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로직은 같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캐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람다 엣지에는 4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뷰어 리퀘스트,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지널 서버로 요청하는 오리진 리퀘스트, 그리고 오리진 리스폰스, 뷰어 리스폰스, 이렇게 4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뷰어 리퀘스트 이벤트에서 동작하는 람다 엣지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어떤 요청을 보낼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청한 사이즈에 맞춰서 오리진의 경로를 변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진 리스폰스 이벤트에서 동작하는 람다 엣지의 역할은 리사이징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주고요. 만약에 요청한 리사이징 이미지가 없을 경우 원본 이미지를 리사이징해서 즉시 S3에 다시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리사이징 된 이미지의 정보를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핵심 기능은 캐시인데요. 캐시가 생성되기 전에는 모든 이벤트가 동작하고 캐시가 생성된 이후에는 뷰어 리퀘스트, 뷰어 리스폰스 이벤트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뷰어 리퀘스트 코드를 이렇게 예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봤듯이 2018년도에 만들어진 블로그라서 실제로 적용하려면 ES6 문법으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기능 참고했고요. 오리진 리스폰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근 테크 블로그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도 2019년도에 작성된 글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아마존 기술 블로그에 있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코드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아마존 기술 블로그에서는 요청 후 요청한 리사이징 데이터가 없으면은 리사이징해서 그 리사이징 된 이미지 파일을 다시 S3에 올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당근에서는 요청을 받고 오리진 리스폰스 이벤트에서 일단 원본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긴 합니다. 리사이징은 하지만 S3에 그 파일을 올려주진 않고요. 바로 그냥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바로 이미지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원본 이미지만 존재하고 리사이징 된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는 형태였는데요. 굳이 S3에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를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근은 아마도 불특정 다수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형태이고, 오래된 피드는 다시 끌어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오래된 피드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뭐 그런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예제로는 아마존 기술 블로그에서 사용했던 방식대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3에 왔습니다. 버킷이 하나 있습니다. 버킷 안에 리소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프로덕트 폴더가 있고요, 상품의 아이디가 있고요, 그 후 상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일단 설계를 할 거고요. 이 S3는 퍼블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입니다. 이런 S3의 형태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로 왔습니다. 함수 생성을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특징은 글로벌 서비스라서 이 리전이 글로벌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생성. 저의 S3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디폴트 경로가 리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캐시 정책이 좀 중요합니다.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쿼리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URL 뒤에 오는 커리 스트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커리 스트링에 의해서도 캐시를 구분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사이즈를 의미하는 S 그리고 퀄리티를 의미하는 Q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S, Q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T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T는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생성.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요. 제가 방금 만든 정책이 생겼습니다. 클릭. 그리고 얘는 그냥 기본 심플. 이 부분이 아까 람다 엣지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뷰어 리퀘스트, 뷰어 리스폰스, 오리진 리퀘스트, 오리진 리스폰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봤던 4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람다 생성 후에 다시 설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생성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도메인 복사해서 S3랑 잘 연동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S3에 올려져 있던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고요. 자, 얘를 제가 설정할 때 리소스 폴더까지 포함해서 생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클라우드 프론트 URL로 해서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가 설정이 되었네요. 다음 람다 생성해 보겠습니다. 람다 페이지고요. 람다 페이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AWS에서는 글로벌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하려면 무조건 이 버지니아 북부 리전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버지니아 북부 리전을 선택해 주고요. 함수 생성하겠습니다. 노드 언어로 만들겠습니다. 생성하겠습니다. 구성, 권한, 클릭, 권한 추가, S3 풀 액세스 권한을 주겠습니다. 필요한 권한만 주면 좋은데 일단 풀 액세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풀 액세스 권한을 주겠습니다. 되었고 신뢰관계 가겠습니다.
람다 엣지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편집 배열로 바꿔줄게요. 엣지 람다 추가해줬습니다. 정책 업데이트 됐고요. 코드로 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를 좀 퍼오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뷰어 리퀘스트에 사용되는 람다 엣지 코드고요. 설정 값을 정의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넓이 값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값으로 75픽셀로 하게 될 거고요. 퀄리티의 디폴트 값은 100, 핏의 디폴트 값은 커버, 그리고 웹피는 좀 특별하게 다룰 건데요.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클라이언트 헤더를 읽어서 웹피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함수고요. 웹피 포맷을 지원할 경우 리사이징 이미지를 생성할 때 웹피 포맷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을 파싱해서 변수에 담았고요. 넓이, 높이, 퀄리티, 핏 담았고요. 일단 이거는 리사이징 이미지를 담을 폴더명을 저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 겁니다. 사이즈 정보, 퀄리티 정보, 핏 정보, 웹피 지원 여부 정보, 이런 조합으로 생성된 문자열을 폴더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URI를 생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뷰어 리퀘스트 이벤트 쪽의 코드고요. 지금 유저가 요청을 날렸습니다. 요청을 날리면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URL에 이미지 패스 그리고 리사이징 정보를 담은 이런 형태의 URL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요청한 URL을 변경해서 오리진에 넘겨주는 겁니다. 예로 들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자, 파일명을 폴더로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을 폴더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나중에 이미지 삭제할 때 파일명과 동일한 폴더를 찾아서 폴더를 일괄 삭제할 때 이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파일명이랑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담는 폴더명을 동일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청 정보를 경로에 둡니다. 방금 봤던 이런 패턴의 문자열을 폴더명으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S500 퀄리티 80 T 커버 웹피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 이런 패턴의 폴더명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리사이징된 이미지명을 배치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리사이징된 이미지가 이 오리진 S3 키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유저가 요청을 합니다. 요렇게 원본 이미지에 리사이징 정보를 담아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뷰어 리퀘스트 람다 엣지에서 이렇게 리사이징 된 경로를 URI로 변형해서 오리진에 요청을 합니다. 이 경로를 여기 요청한 거고요. 이 경로에 이 리사이징 된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이 리사이징 된 이미지가 없으면은 여기서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생성 후 S3에 업로드하고 업로드 후 다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본 거고요. 자,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배포 플로이 석세스풀리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람다 엣지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새 버전 발행 꼭
버전이 필수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동작 선택하고요. 편집 뷰어 리퀘스트 람다 엣지. 자, 여기에 ARN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람다고요. 방금 만든 람다 코드고요. ARN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장이 안 될 겁니다. 저장이 안 됐고요. 저장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새 버전 발행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일한 이름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첫 생성을 했는데 버전이 8이 됐네요. 여기에 8 붙었고요.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그래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배포 중입니다. 배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람다 엣지를 연동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작업. 아까 전에 새 버전 발행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람다 엣지 배포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뷰어 리퀘스트 람다 엣지로 배포,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연동이 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바로 클릭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배포되었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왔고요. 이게 지금 배포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배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동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배포가 다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클라우드 프론트 URL로 이미지를 한번 열어봤었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 해서 이미지 요청을 했었죠. 여기서 새로 고침 하면은 지금은 에러가 날 겁니다. Access denied. 왜 잘 열리던 것이 안 열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람다 엣지에서 이렇게 리사이징 된 경로를 변형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청한 리사이징에 해당하는 지금 리사이징 된 이미지가 없어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오리진 리스폰스에서 리사이징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람다 왔고요. 함수 생성하겠습니다. 생성하겠습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그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잠시만요. 샤프라는 이미지를 리사이징 해주는 라이브러리랑요, AWS SDK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npm init 제 PC가 맥이라서 이런 옵션을 붙여줬고요. 샤프 인스톨 하고요. AWS SDK도 인스톨을 합니다.
index mj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작성한 코드가 이 코드를 복사하고, 지금 이 폴더가 이 폴더고요. 지금 생성된 것들을 압축해 줍니다. 압축, 업로드, zip 파일 업로드.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제 PC에서 작업했던 코드를 이제 람다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모두 잘 들어왔고요. AWS SDK랑 샤프가 인스톨되어 있습니다. 이 람다 엣지는 이 4개 이벤트 중에 오리진 리스폰스 이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이벤트에서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요청했던 요 요청 내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오고, 이 리사이징 된 이미지 정보가 없을 경우 404 또는 403 에러 코드가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S3에서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원본 이미지를 리사이징 합니다. 리사이징은 요 내용을 기준으로 리사이징을 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 정보, 이미지의 퀄리티 정보, 이미지의 핏 정보, 웹피 지원 여부, 얘를 파싱해서 리사이징을 합니다. 리사이징 된 것을 다시 S3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반환을 해줍니다. 아래는 처리하는 함수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 흘러가는 프로세서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람다 엣지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 배포해 주고요. 작업, 람다 엣지 배포, 클라우드 프론트 선택. 이거는 오리진 리스폰스 이벤트입니다. 한글이랑 영어랑 좀 헷갈리죠. 오리진 리스폰스 선택하고 람다 엣지로 배포 확인, 배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람다 권한을 안 줬네요. 구성, 권한, 클릭. S3 풀 액세스. 클라우드 프론트 풀 액세스. 신뢰 관계 편집 배열로 만들어 주고요. 엣지 람다 추가해 주고요. 정책 업데이트. 이렇게. 자, 됐습니다. 다시 작업, 람다 엣지 배포, 오리진 리스폰스 람다 엣지로 배포 확인, 배포. 됐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고요. 지금 배포 중입니다. 배포가 다 되면 한번 제대로 리사이징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됐고요.
아까 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에러가 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해상도가 작아서 사이즈 200에 150, 퀄리티 80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제 PC가 해상도가 높아서 보기가 힘드네요. 네, 제가 요청한 대로 200에 150짜리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S3에서는 어떻게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3로 왔고요. 리소스, 프로덕트, ID, 원본 이미지가 있고 원본 이미지의 파일명과 동일한 폴더가 하나 생겨 있네요. 폴더 안에는 제가 리사이징을 요청한 데이터 내용을 기반으로 또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리사이징 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최종 경로는 이런 패턴의 경로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요청해서 만들 수 있는 온더플라이 방식의 리사이징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캐시가 중요한데요. 일단 캐시가 생성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요청하고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보내주는 과정 1, 2, 3, 4 모든 이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행 후 두 번째 캐시가 생성된 이후부터는 1번 뷰어 리퀘스트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캐시가 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1번에서 4번으로 바로 캐시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생성 시 리사이징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응답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 1회 실행 후 그 후부터는 캐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